안녕하세요. 전설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전설의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이죠. 하지만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이신 김정순 할머님이십니다. 현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원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요. 그런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저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제가 저를 믿는 법이었죠. 이제부터 할머님의 진짜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땐 알람이 있어도 잘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새벽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할머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분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죠. 누구를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할머님께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지요.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제가 제게 줄 일이 있어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 가네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아침, 할머님은 항상 자신을 먼저 챙기십니다. 요양원의 보호도 자식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법. 그것이 할머님이 선택하신 노후의 방식입니다. 김정순 할머님께서는 어떻게 월 22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고 계실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전기밥솥을 확인하십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잡곡밥을 해두셨거든요.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진 않으세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누가 해주겠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챙기십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찜, 그리고 된장국. 누가 보면 소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할머님께는 이게 가장 든든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작은 공책에 하루 계획을 적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날에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러 가십니다. 할머님은 매달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계시고 이리저리 줄이고 아끼면 22만 원으로도 생활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고정비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집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만 원. 따뜻하고 조용하며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2층이라 불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합쳐도 한 달에 3만 원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무릎 담요. 크게 불편한 것도 없으십니다. TV는 없지만 태블릿 PC가 있으니 유튜브로 세상 소식도 듣고 음악도 들을 수 있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할머님은 스스로 터득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자주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책을 빌리면 2주 동안은 무료로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 드신다고요. 예전에는 책 읽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좋아지셨답니다. 할머님은 하루에 2시간은 꼭 책을 읽으십니다. 시집이든 입문서든 가리지 않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닿는 책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책을 읽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도 배우게 되고 내 삶도 덜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죠. 또 책을 덮고 나면 마음이 참 고요해진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님께는 요양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게 진짜 요양이라는 거죠.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돈도 특별한 집도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소소한 일상들. 그게 전부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이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할머님은 밖으로 나가십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구경하시죠.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도 들르십니다. 커피 한 잔, 수다 한 접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인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신다고 해요. 누구 하나 특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들 하루하루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참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고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익숙해졌고 아프지 않게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방법도 터득하셨다고요. 약은 약사에게 묻고 몸은 스스로 먼저 챙기고 감정은 종이에라도 써서 털어내신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할머님 노후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시더군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고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하고 연금이 얼마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을 봤고 넓은 집에 살면서도 쓸쓸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반대로 자신처럼 검소하게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그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할머님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나 노후 파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꼭 묻는 말이 있다고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대단한 삶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소박하고 평범해도 자신이 만족하면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요. 그래서 매일 한 번은 꼭 자신을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땐 그런 말을 누가 해주길 바랐는데 이제는 자신이 자신에게 해줄 줄 알게 되었다고요. 그게 나이 들어 배운 가장 소중한 기술 같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법. 혼자 밥을 드실 때도, 혼자 길을 걸으실 때도, 혼자 잠드실 밤에도 자신에게 따뜻할 수 있다면 그건 외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고 깊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밤에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죠. 그래서 더 철저해졌습니다.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고 냉장고에 비상 연락처를 적어 붙여두고 휴대폰은 늘 가까이에 둡니다. 무서움을 없애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불안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아침마다 인사하고 가끔은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고 동네 약국에 가서 간단한 건강 상담도 받습니다. 아주 작은 교류지만 그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혼자 살더라도 절대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잊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화려하진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없고 명품 옷도 없고 비싼 음식점에 갈 일도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걸 직접 요리할 수 있고, 제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가 해주는 돌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 과거를 탓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비 오는 날에도 혼자 있는 밤에도 외롭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을 하루하루 다듬어가며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님은 가끔씩 창밖을 보면서 생각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괜찮은 걸까? 라고요. 하지만 곧 다시 다짐하신답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충분하다. 라고요. 예전에는 비교가 습관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집이 더 크고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걸 보면 괜히 부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크기나 빈도보다 깊이와 밀도라는 걸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아도 명절에 전화 한 통 와서 웃으며 말해주는 엄마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노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지금 이 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할머님이 좋아하는 것, 편안해지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혼자 조용히 국화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낡은 책장을 넘기며 읽는 시집 한 권. 이런 일상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지만 할머님은 이렇게 느리게 살아가는 삶이 좋으시답니다. 내 속도를 지키면서 내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할머님께는 가장 큰 안정이고 행복입니다. 할머님은 하루에 한 번 거울을 꼭 보십니다. 예전엔 거울 속 본인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땐 늘 바쁘고 지쳐 있었고 거울을 보면 주름과 흰머리만 보여서 그게 괜히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참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정순아, 너 참 잘 살아왔구나. 고생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건네는 시간이 이제는 할머님에게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사랑해줄 수 없다는 걸 할머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노후는 어쩌면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기분, 내 선택, 내 하루에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시기죠. 그런 의미에서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자기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진짜 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순간들이 제가 제 안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일 수 있다면 그건 참 큰 용기이고 어쩌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종종 거창한 걸 떠올리십니다. 연금 몇백만 원, 병원 가까운 고급 실버타운, 든든한 자녀의 뒷바라지 같은 것들이죠. 물론 그런 조건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걸 모두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삶, 그게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 웃음이 나고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가 나를 돌보는 노후.
그게 김정순 할머님의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노후를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겐 안타까운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에게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짜 나다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할머님은 제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할머님은 이 나이에 알게 된 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참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제 진짜 모습을 이제는 자신 스스로 알아주고 토닥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노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할머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작게 만들려면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혼자 밥 먹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조용한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낯설지만 그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생활이 되고 결국 나만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여유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밥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나를 위한 정성이고 혼자 있는 집이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안식처가 됩니다. 할머님은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제 안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어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리는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할머님은 살아보니 느낀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노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 어떤 분들은 예순에도 여전히 청춘처럼 살고 어떤 분들은 쉰을 넘기며 마음부터 닫아버리십니다. 할머님은 늘 제 마음이 늙지 않도록 노력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고 처음 듣는 단어에 호기심을 갖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기꺼이 물어보십니다. 휴대폰도 천천히 배우면서 익히시고 지금은 동네 도서관 어플로 책도 예약하시는 걸 배우십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복잡하셨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셨대요. 정순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고 알아가면 그게 바로 너의 힘이야. 노후에도 성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내 마음이 굳지 않도록 조금씩 열어두고 배우고 느끼는 일. 그게 할머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할머님도 요양원에 대해 한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치매라도 오면 주변에 민폐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할머님이 택한 건 바로 준비된 생활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꼼꼼히 하고 식단은 절제하면서 꾸준히 챙기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요양원에 가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하지만 할머님처럼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가는 노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고 내 취향대로 공간을 꾸미고 내 기분대로 쉴 수 있는 시간. 그게 할머님은 참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용한 자유를 잘 지켜나가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노후란 잃는 것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이 채워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니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햇살에 반짝이는 창문 유리도 정류장에서 할머니들끼리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젠 할머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할머님은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잘 지냈는지,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그리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참 잘 채워진 하루였다는 걸 느끼신다고 하세요. 노후는 그렇게
크고 특별한 무언가 보다 작고 진심 어린 순간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살다가 이제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지금, 할머님은 이 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고맙다고 느껴지신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조용한 평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마음이 머무는 삶. 그것이 할머님의 노후 준비였고, 지금도 할머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 끝에 머무는 이야기, 전설의 사연이 되겠습니다.